네, 안녕하세요. 원니원니 여러분들. 네, 하창환입니다. 오늘은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제가 오전에 방송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고 나서 지금 방송국에 있는 그런 라운지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기존에 보셨던 그런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장에서 NC소프트가 또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뭐 게임주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게임주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불안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이 종목 한번 또 갖고 와봤고요. 아무래도 이게 또 여기 카페하다 보니까 또 제가 큰 소리로 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텐션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C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NC소프트 긴급 점검, 신작 지연 매출 감소 이렇게 지금 제가 좀 토픽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지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게임이라는 게 한두 달의 그런 차이로 인해서 크게 뭐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많은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항상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오늘 방송 찍은 것도 방송국에서 한 것도 좀 업로드 할 거니까 그것도 좀 많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NC소프트 왜 하락했나 라는 그런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바일 게임에서 리니지 2M 실적 하향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이 됐다 라는 그런 부분이고, 또 오타가 또 있네요. 그래서 제가 자료 만들 때 오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실적과 실적,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은 33.2%, 40%나 상승을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 컨센보다 낮다라는 거는 아무리 실적이 좀 잘 나오더라도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흐름은 요번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로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전분기보다 뭐 2000%, 뭐 몇만 퍼센트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 컨센, 우리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다음 전체 매출의 70%가 이제 모바일 쪽에서 좀 나오는데, 사실 게임주는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성수기로 좀 가야 됩니다. 근데 전분기와 조금 비슷하다라는 거는 사실 좀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뭐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 순위도 좀 볼 거고 할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엄청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사실 좀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게임주는 사실 코로나19가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신작이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한테는 사실 좋기도 하면서 안 좋은 게, 사실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서 뭐랄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많이 늘은 거는 사실이지만, 또 사실 게임을 만드는 건 또 일이잖아요. 게임을 만들고 제작하는 건 일인데,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재택근무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됐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도 사실은 같이 모이고 프로젝트로 진행하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좀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NC소프트에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NC소프트가 또 워낙 또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고, 사실 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시다가 이게 수익이 좀 꺾이기 시작하면 사실 텐션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을 좀 하시다 보니까 또 다른 주도주들이 막 생기게 되고 관심 종목이 늘어나게 되면은 익절하고 다른 데로 또 빠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까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하락했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NC소프트 이대로가 끝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점 돌파해서 100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NC소프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보면은 일단은 증권가에서 하반기 신작 게임 출시 및 해외 수출 기대감에 게임주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는 관련된 리포트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기업이 상승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수급이 붙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뭐 종토방이나 뭐 이런 데 글 올려서 그런 이제 올라갈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알리겠지만 그걸 사람들이 인지하고 행동에 나서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일단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리포트나 기사나 또 애널들이 나와서 추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증권가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네오이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분기, 1분기는 게임주의 거의 주 토픽이 나오는 무조건 항상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성수기가 또 도래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작 게임 출시에 따른 주가의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네오이즈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작 게임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제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일단은 그 게임이 오픈됐다라는 것 자체가 재료가 또 노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주가가 한번 좀 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한 이메주대로 나오면 다시 주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옆으로 누운 N자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시 꼬꾸라져서 본전 패턴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게임 쪽에서는 신작이 나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열사 하나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기업에서는. 왜냐면 그 하나가 기업이 엄청난 매출을 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니지 M이 있을 때 리니지 2M이 나올 때 어떻게 좀 주가가 움직였었나요? 리니지 M에 있는 그런 지분들을 리니지 2M이 가면서 이거 안 좋을 수도 있다 해서 오히려 주가가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게임 출시되니까 어땠었나요? 리니지 M은 M대로 잘 나오고 리니지 2M은 2M대로 잘 나오면서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게임이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블레이드 앤 소울 2. 블레이드 앤 소울은 정말 너무나도 인기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대작입니다. 그래서 신작 게임이 나오게 됐을 때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작인 만큼 흥행 가능성은 굉장히 전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니지 M2M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로 붙게 됐을 때 또 순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임 그런 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국 쪽에서 만약에 아티스트들이 못 나오게 마음만 먹었다면은 정말 아무리 한류 열풍이 강하더라도 그게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못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열어두고 중국이 이제 한국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한한령 해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은 게임주, 중국 판호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될 수 있는데 그 관련돼서 좀 기대가 될 수 있고요. 또 수출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게임주뿐만 아니라 면세, 화장품 이런 관련주들도 다 같이 봐야 된다. 여행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보셔야겠죠. 엔터까지 봐야겠죠. 엔터까지 해서 봐야 될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한령 해제가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불소2 한국이랑 리니지 2M 대만 론칭인데 이게 지금 일정이 연말까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어요. 일각에서는 불소는 뭐 내년 3월, 리니지 2M은 뭐 내년 5월까지 좀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목표가 연말까지가 목표였기 때문에 설마 그 부분을 너무나도 이렇게 뭐 3월, 5월이면은 벌써 반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 분기로 좀 2분기나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조금 늘어질까라는 좀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 연말까지가 출시가 되는지 그리고 계속 좀 지연이 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NC소프트가 그렇게 뭐 정말 여러 개 안 되지 않는 한 연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기대작이고 이게 출시가 되면 엄청나게 돈이 매출이 많이 나오는 구조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일부러 이렇게 느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규모 업데이트나 이런 걸 하면서 뭐 저번 분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뭐 업데이트하고 마케팅도 하고 또 업데이트가 했다고 계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했다가 또 식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실적이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한 10% 정도 내려갔다가 옆으로 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갔을 땐 사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엄청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렇게 실적적으로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4분기랑 이제 1분기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오히려 내년 초부터 조금 실적이 많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나라가 지금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좀 제 주변에서도 바람의 나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1994년, 5년? 그쵸. 그때쯤부터, 97년인가요? 아무튼 그때 1990년대 후반때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추억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모바일까지 나와서 주변 사람들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연령대인 분들은 다 아마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시 초기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갔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바람의 나라와 NC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경우는, 물론 리니지도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좀 굉장히 흥행을 했었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기업이 뭐 출시가 된다고 해서 리니지 M에 있는 거 캐파를 모두 다 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조금 좀 이제 영향이 점점 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순위가 이제 1위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구글 플레이 순위를 봤을 때, 오늘자예요. 그래서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 이제 매출 쪽으로는 굉장히 좋고, 이제 바람의 나라 영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에서는 순위가 4위예요. 근데 애플 앱스토어로 갔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애플 앱스토어로 갔을 때는 리니지 M이 1등이고 이제 바람의 나라 연이 2등입니다. 그리고 리니지 2M 같은 경우는 4위죠. 4위에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출 쪽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종합순위, 뭐 인기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바람의 나라가 1등을 하고 있고요.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은 이제 5위, 6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수치가 물론 100%를 좀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도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수치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실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무조건 뭐 리니지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기 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매출 비중이 리니지가 6%대고 리니지 2M 4.1%, 아이온도 여전히 좀 MMORPG에서는 거의 뭐 혁신이었죠.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도 3.1%.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리니지 M, 리니지 2M 굉장히 높은 매출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리니지 2M, 그래서 리니지 2M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리니지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모바일 쪽이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 봤을 때 일단은 뭐 아직 영업수익은 지금 공란으로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이랑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게 안 좋다, 뭐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아직은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좀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게 봤을 때 지금 이제 99만 7천 원까지 갔다가 한 번 늘렸고, 다시 이제 9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7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요 이제 121선을 뚫고 사실 내려갔으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방이 열리는 그런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아래 박스권 라인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두긴 해야 되는데,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10월선을 좀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냉정하게 좀 봤을 때 74만원 라인을 일단 깨면 안 됩니다. 74만원 라인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하방이 어쩔 수 없이 월선까지 좀 열리게 되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벌써 열렸네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빠르게 요게 다시 80만원 선으로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주선을 빨리 타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여기 상승할 때 보세요. 20주선을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근데 20주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건 60주선까지 하방이 열릴 수 있어요. 60주선까지 하방이 열리게 되면은 70만원 라인인데, 이게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인데, 사실 정말 냉정하게 보면은 요 라인까지 떨어질 거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주가는 물론 이제 이평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게 영원히 빠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출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19 때가 여기 보시면 50만 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빠르게 요 65만 원 라인까지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말했던 70만 원 라인까지 빠진다라는 거는 코로나19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었던 그 시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70만 원까지는 하방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NC소프트 저는 무조건 전고점 이상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작에 대한 이런 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여기 이평선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최근의 하락이 지수에도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90만 원 라인,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 부분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게 지금 외부에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다시 좀 다른 데서 촬영을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요 아랫라인 밴드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 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좀 전략을 드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요 백스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매수하시고 요 아랫라인까지 손절 라인 잡으시고 목표가는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전고점까지 노려보자, 블레이드 앤 소울투랑 대만 진출에 대한 그런 것까지 한번 보자로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소프트 투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일단은 어차피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종목분들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일정이 있어도 이렇게 장비 다 들고 와서 촬영을 해서 또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많이 좀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